계속 방송 중이니까 요거는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71페이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라. 제목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어라입니다. 이게 Believe Yourself라고 이제 나와져 있는데 원어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걸 강력하게 믿는 것입니다. 본인조차 그렇게 믿지 않게 된다면은 굉장히 어, 저희가 성공에 향한 길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꿈도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꿈도둑들이 우리가 그런 비전을 선언을 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건 된다 안 된다 그런 왈가왈부하고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1페이지에서 이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기 73페이지에 보시면 믿음을 가져라. 이제 제가 밑줄 친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밑줄 친 부분인데 충분한 확신을 갖고 믿음에 맞춰 행동한다면 당신은 뭐든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에 뭐든지 품고 믿기만 하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면서도 이게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 송정희 회장이 맨 처음 회사를 창업했을 때 사과 박스, 나무로 된 사과 박스 위에 올라가서 고용한 알바생 2명을 두고 얘기를 했죠. 최고의 이 소프트뱅크를 일본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만들 것이다. 그때 매출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주 상상을 하지 못할 그런 매출 X를 제시를 하면서 그 매출 X를 달성을 하고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것이다 라고 단칸 지하 사무실에서 그 알바생 2명을 앉혀놓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알바생들은 굉장히 혼란을 느끼죠. 이게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초기에 그 사람들은 그만두고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시듯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 내면에서의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손정희 회장의 그런 성공의 가장 큰 밑받침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니고 나가야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동기부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꿈도둑들도 있고 그런 장애물들도 만나게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잭켄필드의 성공 법칙, 성공 노하우인 이제 석세스 프린시플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주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성공했느냐고 생각했느냐? 당신 스스로 성공했냐고 생각하느냐?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제가 성공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잭켄필드의 석세스 프린시플을 그에게 사사받고 그의 법칙을 그대로 전수하고 저 또한 그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 성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때는 답변을 했는데 좀 후회가 들더라고요. 저는 이미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 못한 게 정말 좀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 시크릿 책에 보면 시크릿 책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두 부류로 나뉜다. 여기 글이 보면 이 세상 사람은 모두 두 부류로 나뉜다. 시크릿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석세스 프린시플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고 석세스 프린시플이랑
시크릿스 얘기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일치를 하고 있죠. 석세스 프린시플은 더 넓은 범주죠. 그 제키 필드의 석세스 프린시플을 항상 얘기할 때 제키 필드가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숫자 맞춤식의 숫자 다이얼식의 자물쇠랑 같다. 당신의 출신이 어디든지, 당신이 환경이 어떻든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였든 간에 관계없이 숫자 맞춤식 자물쇠처럼 그 비밀번호로 아는 사람에게는 그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법칙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법칙을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나중에라도 들으신 분들, 그 다음에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들, 뭐 저한테 트레이닝 받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얻게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분들은 그게 바로 성공의 차이인 거죠. 그렇게 성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른 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3개 됐는데 어디까지 했었죠? 저희가 지금 한 게 아까 전에 이제 73페이지에 제가 나폴레온 힐의 아까 격언까지 인용을 했었고요. 나폴레온 힐의 격언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는 이제 갈매기 꿈의 작가 리처드 바크의 또 명언이 나옵니다. 승자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러니까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고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죠. 여기 갈매기 꿈의 작가 리처드 바크,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갈매기 꿈이라는 또 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외국에 얽힌 스토리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갈매기 꿈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그 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자비 출판을 했나 그럴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제가 이제 결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흑인들에 있어서 거의 성경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죠. 나중에 20년이 걸렸어요. 이 갈매기 꿈에 베스트셀러가 자리 잡기까지 베스트셀러로. 그러고 나서 갈매기 꿈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갈매기 꿈을 검색을 해보면 주로 학생들이 숙제로 많이 그 공부를 하나 봐요. 내용을 조사하고 뭐 그렇게 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갈매기 책도 마찬가지로 갈매기의 꿈, 이 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유명한 자기 개발서로서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는데 그 책이 알려지고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리처드 바크라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자기 책이 베스트셀러라는가 되리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항상 글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자기 책상 머리맡에 붙여놨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문구는 지금 좀 오래돼서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미리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고 이 책이 엄청나게 팔려 나가리라는 것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0년간 계속 되뇌이고 보면서 외치고 믿었죠. 그리고 그 책이 마침내 흑인들 사이에서 거의 성경과 같은 존재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렸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나갈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있고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1가지 골로 101가지 목표로 확장을 해서 적어야 하는 것이고 여하간 리처드 바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기 생각을 현실로 이뤄낸 실제로 꿈으로 달성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4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잭 캔필드가 계속 예시를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적용하는 법이 나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적용하는 법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밑줄 그은 내용은
결승전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상하면서 그는 눈을 감고서 바로 첫 라운드에서 상대를 무찌르는 것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보았다. 이왕이면 감정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죠. 제가 저 PDF 파일, 저 멤버십 포럼에서 활용하는 PDF 파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이용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보는 방법. 그리고 나중에 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적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내게 말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이걸 해나갈 수 있다 또는 제가 뭐란 어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믿지를 않죠. 저도 뭐 유튜브에도 동영상 올리고 지금 뭐 아직 마찬가지로 초기인 단계인데 뭐 저도 뭐 제가 뭐 널리 알려져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동영상을 올렸던 것은 아니지만 동영상을 올릴 때 당연히 조회수는 빵이죠. 제가 뭐 무슨 같은 제목을 달아도 빵이고 미리 보기 이미지를 이렇게 달면은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리 보기의 이미지에 좀 더 이제 자극적인 문구라든가 뭐 충격, 막 경악 막 이런 거 달고 막 그 미리 보기 이미지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미지를 달아가지고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일체 없었고 뭐 남자인 제 얼굴이 그냥 면상에 딱 나와져 있고 뭐 다른 뭐 메시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 뭐 물론 뭐 다른 사람들은 몇만 건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 저도 그래 완전 몇 주일 내내 계속 조회수가 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깜짝 놀라는 사실이 이제 100, 200, 300을 넘은 동영상들도 있더라고요. 밑에 이제 댓글들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유튜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한번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벌써 뭐 이거 하는 분야에 이 분야에는 뭐 조회수가 몇만이 넘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이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죠. 그리고 지레 포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들은 정말 그 성공한 사람들의 예시 뭐 그런 위인들의 예시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그런 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전부 다 조회수 0으로 다 시작하고 다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스토리들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읽히는 게 정말 뭐 그 재산이 0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뭐 엄청나게 빚을 진 상태에서 뭐 시작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사실들이 굉장히 널리 읽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내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해도 반드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속을 해 나갔기 때문에 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접하죠.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런 꿈 도둑들한테서 흔들리지 않고 제 꿈을 지켜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잭 캔필드의 석세스 프린시플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시키고 전달함으로써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이자 사명이고 저 또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점점점 성장해 나가고 발전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제 기업의 가치도 올리고 국내에 지점도 굉장히 많이 내고 이제 글로벌로도 진출하는 세계로 나가는 그런 오 석세스 데이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은 이제 세 분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은 저희 이제 스태프분도 몇 분씩 계속 들어와 계신 것 같고 혹시 뭐 간단하게 뭐 들어오시면 이제 인사라든가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소통하고 싶으신 것들 이제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저희 회원님들과 이제 소통하기 위해서 라이브 영상을 시작을 했고요. 무슨 궁금하신 사항이나 소통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예, 전희양님 광주에도 지점이 생기길. 일단 그러면 제 2호점부터 2호점을 바로 광주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2호점을 바로 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 굉장히 광주에 그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광주에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어떤 제가
저기 어, 일하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어떤 무슨 이렇게 하여튼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할 때 광주에 꼭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광주에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뭉치고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단히 대단히 큰 이렇게 인구수에 비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왕성한 제가 도시로 알고 있어요. 제가 광역시들은 다 가봤는데 솔직히 광주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꼭 광주에도 방문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십니까? 3, 여기 석세스 프린시플의 4단원은 좀 단원이 짧아서 그렇게 뭐 내용 많이 말씀드릴 것은 없었네요. 어쨌든 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믿어라라는 내용이었고 특히 이 믿어라라는 내용은 저기, 저기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조셉 머피 박사님이 계시죠. 이제 그 조셉 머피라고 딱 치시고 그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잠재의식에 관련된 그런 명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온 것들인데 잠재의식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어떤 부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가져가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에서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은 이제 쉽죠. 근데 그거를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잠재의식으로 일단 전달을 하게 되면 굉장히 무지막지한 파워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PDF 파일에서도 설명드렸던 그 빙하에 그 저기 바닷물에 이제 빙하가 떠 있는데 10%만 보이고 나머지 90%는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빙하의 90%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잠재의식, 무의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한 힘을 갖고 있고 이 무의식이 담당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고 많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것도 무의식의 영역이고 꿈속에 누가 나왔다. 이제 무의식과 연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 무의식에 관련된 이 책들도 읽어보시게 되면 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도 힘이 됩니다. 무의식에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또 해드리면 원주민이 이제 딱 태어나게 되면 무슨 족인지까지는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무슨 부족이 있는데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딱 한마디를 외친다고 합니다. 뭐 왼쪽 어깨, 뭐 바나나 이런 식으로 딱 외친다고 하죠. 그러면 그게 바로 금기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중에 왼쪽 어깨를 외친 사람은 왼쪽 어깨를 뭐 살짝 맞거나 그런 왼쪽 어깨를 뭐 관련된 어떤 일을 당한다거나 아까 방금 얘기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를 뭐 잘못 먹게 되거나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바나나를 먹어서 뭐 죽는다거나 뭐 왼쪽으로 이렇게 맞아서 뭐 죽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바로 그 트라우마, 그 무의식 속에 굉장히 그 바로 전달이 돼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은 바나나를 먹거나 왼쪽 어깨를 맞아도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의 힘이 굉장히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 금기어를 하나씩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보다. 그래서 그런 바나나를 먹으면은 죽도록 만드는 게 바로 무의식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무의식의 힘에 대한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끌어당긴 법칙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무의식의 힘은 이제 사람 신체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재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 부분도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무의식으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려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몸을 먼저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 편안하게 된 상태에서 무의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의식 상태는 이제 문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이제 무의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이제 문지기는 이제 예스랑 노를 구분을 하는데 무의식은 이제 그런 것을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문지기는 이제 아니라는 걸
막죠. 예스랑 노로 막습니다. 근데 무의식은 전달되는 게 무조건 다 이루어지도록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끌어당김 법칙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걸 이룬다고 하잖아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걸 이루거든요. 무의식이 똑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나쁜 걸 생각하면 나쁜 걸 그대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걸 생각하는 게냐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의식에서 어떤 걸 생각을 하는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선택을 해서 우리의 무의식과 끌어당김 법칙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카페 그 댓글을 달려다가 오늘 좀 강의 준비한다고, 내일 이제 강의가 또 있어서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그, 그 전현님 카페에 댓글을 다셨잖아요. 그 미래일기에다가 댓글을 다셨는데, 그 뭐 이렇게 투자랑 관련된 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그게 이제 그 이제 저도 예전에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 그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점을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했지만,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감정이 좋아지지가 않는다면 아예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거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이제 브레이크 스루 골이라고 해서 그 단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강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뛰어넘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방법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닥쳐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법에 대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고 계속 적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오히려 그 문제가 생각이 나서 계속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지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은 제가 요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현재 기분이 나쁘다면,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 내면에서의, 또는 어떤 영혼에서의 그 제리 힉스, 그 다음에 에스더 힉스 부부가 얘기했었죠. 끌어당김 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사람들의 저서에서 밝혔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채널링을 통해서 뭐 영혼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에 막 교감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막 무당 좀 이런 거 비슷한데, 무당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슨 막 이런 걸로 같지만 외국은 좀 고급스럽게 가요. 그런 채널링 하는 게.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상위에 무슨 이렇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그런 천사들이랑 같은 급인데, 그 이제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채널링을 하는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끌어당김 법칙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나누죠. 그 영혼과 끌어당김 법칙에 대해서 이제 궁금했던 사람들의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감정이 이제 그 가이드라는 거죠. 그 영혼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영혼이 이제 태어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빌어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영혼이랑 이제 소통하는 방법이 그 감정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기분이 나쁘면 일단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분이 좋고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굉장히 조이풀하고 행복하고 기쁘다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중에 이제 제키 필드 석세스 프린시플 과정을 이수를 할 때 여기서도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 내면의 내비게이션이다. 감정이 기뻐하는 일을 저기 가져가야 된다. 감정이 기뻐하는 일을 향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내면의 GPS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아, 이게 진리는 통하는구나.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석세스 프린시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그런 성공의 구루들이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다 나와서 이제 통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크릿에서도 제가 메일 보내드릴 때 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메일을 보내드렸던 거고요. 시크릿을 통해서 이룰 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도 제가 뭘 믿고 그렇게 감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얘가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가르침을 받거나 그런 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내용들은 감정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 여러 그 성공의 구루들이나 굉장히 훌륭한 이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감정을 통해서도 그 끌어당김 법칙이라든가 특히 이제 무의식에 소통하는 방법이 감정이거든요. 계속 얘기가 길어지게 되는데 무의식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빠르게 전달하는 게 바로 감정입니다. 아하 그런가요? 그래서 자꾸 반복적인 일이 생겼군요. 목표를 바꿔야겠네요. 예, 감사해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제가 또 30분 정도 시간이 넘어간 것 같고 내일 또좀 이제 내일 학생들이 한 40명이랑 일반인 분들까지 해서 50명이 넘는 강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는 이제 오랜만에 서는 거라고 해서 좀 준비도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좀 약간 저도 좀 긴장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내일 강의를 준비하고 내일 코엑스에서 나를 바꾸는 특강으로 해서 그 청년 취업 아카데미에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랑 한국산업인력공단이랑 이제 한국 클라우딩 컴퓨팅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진행하는 그런 특강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지원하긴 했지만 한다고 해서 지원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뽑혀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혹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당장 내일이라고 해서 오시긴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를 드리자면 이제 12월 1일 저녁 7시 반에 저희 석세스 프린시플 2시간 동안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프리뷰 특강이 있습니다. 미리 살펴볼 수 있는 프리뷰 특강이 있습니다. 장소비 1만 원만 내시면은 오셔서 마음껏 즐기고 느끼실 수 있는 석세스 프린시플 트레이닝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끌어당김 법칙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마음껏 질문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것들을 여러 가지 좀 도구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증명하는 과정들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좀 놀라실 거고 책으로만 읽던 거랑은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적용하면서 깨달은 것들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12월 1일 날에도 좀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는 분들도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광고를 해드려서 어쨌든 죄송하지만 일단 뭐 제 개인 방송이니까 계속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 에서 라이브 방송도 일단 라이브 방송 참여자가 10명이 되는 그날까지 이제 목표를 이루면 또 100명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꾸준히 지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는 제가 이제 카페에 올리진 않았는데 미래일기에 카페 회원분 100명 달성하기 딱 써놨습니다. 써놓고 나서 노트에 써놓고 나서 한 분씩 꾸준히 계속 가입을 하고 계시고 방송을 보고 가입하신다는 분이 많으셔서 그걸 힘을 얻고 계속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카페 회원분들 100명 이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또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면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카페에서도 계속 글 남겨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감사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 가까운 시일 내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방송 함께 해주시고 라이브 방송도 꾸준히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반드시 성공한다. 끝까지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 석세스데이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